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하루가 갈수록 힘이 축 빠지는 분들 계시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오후에 완전히 방전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력을 몰래 갉아먹는 습관을 기억하기 좋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운이 없을 때 단 걸로 때우는 겁니다. 기운 없으면 사탕, 믹스커피, 빵, 과자 같은 걸 찾게 되시죠? 당장은 기운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단 걸 먹으면 뇌에서 잠깐 팍 기분이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급하게 낮추려고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거든요. 그 바람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먹기 전보다 오히려 더 노곤하고 졸리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당뇨가 없는 건강한 분한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축 가라앉는 게 바로 이 혈당이 출렁여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뇌는 또 단 걸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단 걸로 때울수록 더 단게 당기는 악순환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믹스커피 한 잔이나 빵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 이게 하루를 가장 안 좋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공복에 단 게 들어가면 혈당이 더 크게 출렁이거든요. 아침엔 차라리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로 시작하시는 게 하루 종일 기운을 잡아줍니다.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은 완만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미 단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어떻게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 걸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순서와 짝만 바꾸면 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걸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로 줄여서 최고밥이라고 불러요. 최고밥.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는데 혈당 출렁임이 확 줄어듭니다. 단계 당기면 그것만 따로 드시지 말고 견과류나 계란처럼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0분 산책이 출렁이는 혈당을 눈에 띄게 가라앉혀서 식곤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흰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곡물을 잡곡밥이나 현미로만 바꿔도 하루 종일 기력의 기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몸이 마르면 그것만으로도 더 처지고 피곤해지거든요. 자, 두 번째 습관은 기운이 없다고 자꾸 앉거나 눕는 겁니다. 기운 없을 때 가만히 쉬면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우리 몸은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점점 덜 쓰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절전 모드가 길어지면 분명히 쉬었는데도 더 무겁고 처지는 겁니다. 특히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혈당도 더 올리고 몸도 더 무겁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앉아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다리 근육이 일을 안 해서 들어온 당을 태워 없애지도 못해요.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오래 앉아 있는 걸 의자병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7시간 반을 앉아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는 셈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한 연구에서는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 뭐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거나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운동해서 한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오래 안 퍼져 있냐, 얼마나 짧게 앉아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느냐,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나 이제 와서 막 귀찮나 막 움직여야 돼? 막 운동 계속 해야 돼? 아, 너무 힘든데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어디 마실 갔다 오거나 뭐 왔다 갔다만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그냥 앉았다 잠깐 일어나기만 해도 굽었던 척추 확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가볍게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팍팍
펌프질을 해서 막혔던 피가 바로 돌기 시작해요. 종아리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 좀만 움직여줘도 이게 피가 확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한층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면은 종아리가 확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건 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주 끊어주는 겁니다. 퍼지는 시간을 자주 끊어주는 거. 특히 나이가 들면 안 쓰는 근육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빨리 빠지거든요. 며칠만 누워 지내도 다리에 힘이 푹 풀리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수록 더더욱 조금씩이라도 자꾸 움직여서 내 몸을 조금씩 계속 괴롭혀 주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인데 이게 사실 오늘의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이게 빠지면 기운이 안 돌아오거든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재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주는 습관이라면 세 번째는 아예 원료 자체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려면 그 기운을 만들 재료가 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유지시키는 재료,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재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재료. 특히 우리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기운을 저장해 두는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지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요. 그런데 이 창고가 비면 몸은 당장 쓸 기운을 만들려고 멀쩡한 근육을 헐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기운은 더 없어지고 다시 또 근육을 헐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재료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이것들이 부족해지거든요. 입맛이 떨어져서 적게 드시고 고기는 위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같은 걸 드셔도 예전만큼 흡수가 안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고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남는 재료는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걸 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정작 몸을 만들 재료가 비어 있으면 기운이 차오르질 않습니다. 이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상처가 더디 아무는 것도 사실 이 재료가 부족하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을 빠르게 되찾는 진짜 핵심은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매일 채워주는 겁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기운이 없는 걸까? 늘 이게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 재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운을 만드는 재료는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 재료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밥은 잘 드시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진짜 이유랑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습관을 다 바꿨는데도 기운이 안 돌아오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그건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운이 푹 빠지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습관, 단 걸로 때우기, 오래 앉아있기, 그리고 재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오늘 바로 바꾸실 수 있고 세 번째 재료는 매일 꾸준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요즘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데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기운이 축 빠지시는 분, 이런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먹으면 기운 나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그걸 예전만큼 못 써요. 먹는 거랑 기운 나는 거는 생각보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는데도 자꾸 처지고 오후만 되면 방전된 것처럼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밥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 잘 드시는 분들이 왜 기운이 없는지, 그리고 뭘 채워야 기운이 다시 나는지 그 핵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력에 좋다는 음식 다들 아시잖아요. 고기, 계란, 콩, 생선. 근데 이것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몸 안에서 잘게 쪼개지면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돼요.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기운을 내는 진짜 재료예요. 근육도 만들고 혈액도 돌리고 활력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력의 핵심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고기 많이 드세요, 계란 챙겨 드세요, 전부 다 맞는 말인데 나이 들면 이게 한계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드시면 속이 부담스럽습니다. 소화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매 끼니 충분히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같은 양을 드셔도 젊을 때보다 흡수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되지가 잘 안 통하는 나이가 되신 겁니다.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부족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을 흡수되기 쉽게 따로 채워주는 게 바로 먹는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을 흡수되기 쉽게 따로 채워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가져온 먹는 알부민입니다. 이 알부민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채우는 대표적인 단백질 이름이에요. 그럼 이 알부민, 이 한 알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에 알부민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걀 흰자에서 뽑은 단백질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의 근육이며 혈액이며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만드는 기본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미노산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기닌, 헬스 하시는 분들, 근육 만드시는 분들, 활력 챙기실 때 많이 찾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몸속의 혈액순환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헬스를 하루에 2번 정도 다니는데 이 아르기닌을 꼭 챙겨서 갑니다. 두 번째로 아스파르트산하고 글루탐산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그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인데요. 저희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가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파르트산하고 글루탐산은 저희가 평소에 잘 챙겨주면은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대사를 잘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세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세린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하고 신경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린, 운동선수들이 꼭 챙기는 근육 아미노산 BCAA 중에 하나예요.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약 성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고기, 계란, 콩에서 얻어야 하는 그 재료들을 이 한 알에 모아서 담은 겁니다. 오늘 제가 챙겨 먹는 알부민도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부민 제품 찾아보시면 마시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알부민 골드랑 그 마시는 알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시는 건 맛을 내야 되니까 당이나 향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우린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드링크에 보통 들어가 있죠. 마시면 그 순간 반짝 기운나게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약은 향료, 감미료 다 뺐고 타우린 대신에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챙기는 쪽에 더 강하다는 겁니다.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각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고 활기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좀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효과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 골드 알약으로 드시면은 여기 있는 아르기닌이 혈액에 있는 피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알부민 알약이 더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일반적인 알부민 알약들을 보면 어떤 건 타우린을 넣고 어떤 건 로얄 젤리 같은 걸 넣었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런 부재료가 들어갈수록 정작 핵심인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자리를 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알부민 골드는 그런 부재료 없이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가고 거기에 활력 아미노산 5가지를 딱 채웠습니다. 게다가 그냥 담은 게 아닙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동결 건조 시스템으로 20배를 농축해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7가지를 이 작은 한 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원료는 캐나다산입니다. 만든 것도 캐나다 GMP 시설에서 원료부터 제조까지 믿을 수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면세점에서도 실제로 팔리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다른 알부민들처럼 비싼 부재료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핵심만 농축해서 담았다. 이게 이 제품의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부민 제가 직접 일주일 동안 챙겨 먹어봤어요. 뭔가 확 달라졌다 이런 거창한 얘기는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이라서 그런지 솔직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루에 2번씩 운동하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뭔가 허기지고 부족한 느낌에 자꾸 군것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침마다 이 보충제를 챙겨 먹어서 그런지 하루가 좀 더 든든한 느낌입니다. 빼먹으면 허전할 정도로 아침 루틴이 돼버렸어요. 이거 먹고 운동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기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먹는 습관 하나 들여주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알부민 골드 가격도 한번 보면 원래 이 제품이 19만 9천 원에 시중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 정도 세일해서 9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딱 반값이죠.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좀 넉넉해서 한 번에 넉넉히 사두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2박스 정도 사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0,000원 더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이 제품 사장님을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내고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걸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15%를 더 할인해드립니다. 99,000원에서 15%가 더 할인이 되는 거죠. 2박스 사시면 17만 9천 원인데 거기서 15%가 더 할인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제 채널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기력을 먹는 걸로 채울 수는 있어요. 오늘부터 매일 한 알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